안세영 선수가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을 딴 직후에 배드민턴 협회 선수 관리 문제 등을 직격하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죠. 그렇게 해서 아주 큰 파문이 일어났는데요. 어쨌든 그걸 계기로 문화체육부에서 그동안 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그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배드민턴 협회의 민낯이 정말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세영 선수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었고요. 그동안 생각을 밝히지 않았던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도 대부분 안 선수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겁니다. 네, 문체부는 오늘 중간조사 결과 발표 전 이 안세영 선수를 포함해 모두 22명의 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수들은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이 선수 부상 관리, 후원용품 사용 범위, 이 선수 연봉 제한 문제 등에 대해서 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처음 안 선수가 지적을 했던 후원용품 계약 방식에 대해서 문체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경기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라켓과 신발까지 이 후원사의 용품을 강요를 하는 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이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과 복싱이 유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후원사 후원금 배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드러났는데요. 과거에는 협회가 받은 후원금의 일부가 선수들에게 배분이 됐지만 3년 전에 이런 배분 조항이 선수를 모르게 협회에 의해서 삭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후원사가 이 선수 개인에게 준 보너스를 현재는 협회가 일괄 수령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관련해 문체부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후원사 후원금의 국가대표 선수단 배분도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배드민턴협회가 받은 후원사 후원금의 20%, 약 72만 불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배분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2021년 6월 이 배분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선수들은 최근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배분금과 별도로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후원사로부터 직접 개인 보너스를 받았으나 현재는 그 보너스를 협회가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사항 역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신들이 흘린 피와 땀의 눈물의 대가죠. 그걸 마땅히 받아야 할 게 후원금이고 그다음에 보너스일 텐데 이걸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협회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 그 사실을 선수들한테 알리지조차 않았기 때문에 이번 그 문체부의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선수들이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어린 선수들의 어떤 그 노력의 결과물을 갖다가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안세영 선수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대표적인 게요.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는 국제대회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이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세영 선수는 앞서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면서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문체부 조사 과정에서 면담에 응한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가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하며 사실상 안세영 선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서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목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협회를 향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던 안 선수의 지난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진짜 힘든 순간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어떻게 보면 저의 20대, 10대를 이 꿈 하나 때문에 보냈는데 1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조심스럽지만 조금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부상에 시달리면서 그걸 혼자 견뎌내는,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모든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배드민턴 협회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한 것만으로도 이 협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의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문체부는 김택규 회장과 이 협회 사무처가 주도를 해서 후원사로부터 받은 1억 4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이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후원 물품 일부는 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대의원 총회 기념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문체부는 이런 행위가 보조금 관리법의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김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김 회장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해 문체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1억 4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받는 서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임의로 배부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대의원 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협회는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아울러 횡령 및 배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문체부 발표 결과에 따르면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대의원 총회 기념품 여기에 이른바 이제 페이백을 받은 그런 물품들을 사용했다는 지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 협회가 또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하고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이라는 거입니다. 그런데 이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는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 법인하고 2021년부터 거래를 하면서 1,60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또 협회 정관에 따라서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일부 임원이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이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아서 이른바 이제 실질적인 성공 보수 이런 걸 또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40명이 지금 협회 임원이 40명이나 되는데 그 후원금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김택규 회장의 후원금 2,300만 원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마저도 한 전무의 개인 계좌에서 회장 이름으로 이체를 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같은 기간에 협회 임원이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은 직무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이건 또 한 3억 3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파리 올림픽 출장 항공료나 숙박비, 식비 이것도 그나마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그나마 중간 조사 결과입니다. 문체부의 칼이 배드민턴 협회 이외에도 체육계 전방으로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유인촌 장관은 체육계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올림픽이 끝났고 큰 국제적인 대회가 없으니 체육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을 잘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죠. 일단 문체부는 이번 달 말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 뒤에 전반적인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지금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를 계기로 해서 시작된 거였는데 그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결국 안세영 선수가 작심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도 대부분 동조하고 또 공감했다. 이게 지금 문체의 발표입니다.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그겁니다. 협회에서 선수들이 받아야 할 그러니까 보너스라든지 후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가 중간에서 그거를 가져갔고 그런데 그 내용을 선수들은 정작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문체부의 조사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원금과 또 그다음에 후원 물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서구의 대부분 나라라든지 또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강제 규정들이 유독 우리나라 배드민턴 협회만 그걸 갖고 있어서 지금 선수들한테 강제를 하고 있다. 결국 선수들은 이걸 풀어달라 이런 요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그 문제점이 결국 단순한 폭로가 아니고 진실, 그러니까 사실의 적시였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목소리 덕분에 배드민턴계 또 나아가서 우리 체육계가 개혁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문체부 발표에서 두 가지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요. 첫째는 그 후원용품 계약 방식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문체부가 지금 얘기하기를 선수의 결정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선수들은 발로 뜁니다.
그 신고 다니는 신발이 결국에는 본인의 경기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신발은 스포츠 과학의 총합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미국 농구 드림팀이 결성됐을 때도 유니폼은 다 후원 스폰서의 똑같은 것을 입었지만은 신발만큼은 각 선수들이 원래 신던 것을 신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비국가대표의 그 출전 연령 그 제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배드민턴 협회가 과거에는 남자는 31살이 되어야지만 또 여자는 29살이 되어야지만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자유롭게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는데 이미 2018년 5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한번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살로 낮췄는데 이번에 문체부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나머지 44개 종목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직업 수행의 자유를 선수들에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빨리 규정이 바뀔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제기했던 문제 제기가 사실로 드러났고 이 문제 제기는 정당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야 안세영 선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성세대가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진보하고 있는데 결국은 안세영 선수처럼 이렇게 용기 있는 목소리를 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보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문체부 조사를 통해서 우리 다른 협회에도 이런 사실이 있는가 좀 제대로 좀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계기점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방금 김진욱 패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요. 지금 아까도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문체부가 22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면담을 했는데 그들이 대부분 지금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다가 안세영 선수의 폭로를 계기로 해서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이걸 지금 문체부 담당자들한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다른 그러면 종목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겠느냐, 또 다른 종목의 선수들은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과 어떤 의혹 같은 거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궁금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문체부가 이번 조사를 배드민턴 협회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체육회 소속 다른 단체들한테도 확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